야구는 풀스윙. 네. 자, 한때 이거 삼강구도가 굳어지겠다. 아, LG 네. 트윈스, 한화 이글스. 그리고 바로 롯데.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삼강구도 굳어지고 이 세 팀만 6할 때. 그리고 5할 때 한 팀도 없고 4할 때들 이렇게 네.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야 끝났네. 올해는 끝났다. 야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 파도가 반대로 칩니다 지금. 네. 롯데 자이언츠가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올 것이 왔다라고 올 것이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자 지난 컨텐츠에서 저희가 KT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적게 먹지만 더 적게 주느냐고. 네. 네. 롯데는 많이 먹습니다. 네. 더 많이 줍니다 지금. 네. 그 거인이란 그거에 맞게 또 이 인심이 좋아요. 나도 너무 먹은 만큼. 손이 큽니다. 네. 펑펑 줍니다 진짜. 저희 자갈치시장 가면 아주 무라. 아, 그렇죠. 가자미 이런 거 그냥 그렇죠. 그냥 저- 주시니까 막. 사이드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심을 보여주면서 지금 롯데의 그 타격 지표는 정말 아직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을 더 줍니까? 아, 더 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고는 있는데 자 롯데 현재 요 근래 분위기는 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것이 왔다. 네, 라고 올 것이 말씀드리는데요. 왔다. 네. 어쨌든 올해 롯데는 그 5강 안에만 들면 되기는 하니까 네, 네. 지금은 잠시 조금 어쩌다 침체기가 찾아온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저번 주 모든 경기들을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느껴본 결과 네. 어쩔 수 없는 이 경험의 차이는 이거는 음. 한두 해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롯데가 올 시즌 초반에도 이 타격이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죠. 득점권은 뭐 1할대로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신나게 달려왔다 이런 선수들의 대부분이 거의 1군에서 2년 차, 뭐 해봤자 3년 차 이 정도 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복이나 이런 컨디션 다가온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는데 또 나쁜 것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죠. 친구들이랑 마운드가 또, 네. 어깨동무하고 오죠. 이렇게. 그렇죠. 어찌나 이게 팀워크가 네. 네. 마운드도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운드가 흔들린 거는 계속 시즌 초반부터 물음표를 안 나왔던 불안 요소였거든요. 네. 사실상 롯데는 오선발 자체가 타 팀에 비해서 뭐 탄탄하거나 그렇진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 5월 말 중순부터 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 특히 지난주에는 좀 여실히 드러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 매 시즌 롯데가 좀 보였던 양상이긴 합니다. 시즌 초반에 뭐 1위를 달렸다가 갑자기 이제 순위 처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그 정도로 뭐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침체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롯데 6월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롯데자이언츠는 사실 완벽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계속 달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외국인 1선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1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감보아라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벌써 화제를 뿌립니다. 아유. 자꾸 일로 쪽으로 절을 하니까 그렇죠. 이름도 친숙해. 감시. 감시. 감사용, 감보아 뭐 이런 건데 가무성. 가무서. 오랜만에 가무서. 어쨌거나 뭐 그래서 홈스틸도 한번 당하고 뭐 네. 이런저런 걸 좀 보였는데 어쨌든 감보아라는 선수를 데리고 온 것은 메이저리그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위형. 그렇죠. 구위형이다 진짜 바로 그냥 땅땅 찍어내릴 수 있는 구위형 데리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데려온 선수가 바로 감보아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시작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한 달쯤 된 얘기 같지만 사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감보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과의 첫 경기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기의 그 순간이 거의 슬로우 화면처럼 제 뇌리 속에 너무 잘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보아 선수가 사실상 첫 경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4일 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네네. 상황이라서 또 이제 또 화요일에 등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화요일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면서 아마도 그 롯데가 약간 좀 꼬이게 된 시점은 아닌가 했습니다. 네네. 근데 또 감보아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단순히 그냥 이 선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절반의 물음표와 이런 느낌표를 정말 줬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 실점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인사, 네. 폴더 그 투구 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었는데요.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절반의 희망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 이후에 롯데가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대구에서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홈에 돌아와서도 SSG 상대로 루징 시즌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발진도 이제 고민이다. 근데 또 간보아 차례 다가오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이렇게 두려움이 네. 커지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보아 선수가 어쨌든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는 맞습니다. 빠른 그렇죠. 공을 던지고 네네. 구위가 좋은 선수는 맞는데 네네.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 선발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번은 봐야 이게 그렇죠.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을 봤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또 뭐 다쳤다가 돌아왔다가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 많이 봤기 때문에 견적이 딱 나와 있지만 간보아 선수는 지금 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1루에 절을 하니까 그렇죠. 3루자로 뛰고 동방예의지국이라. 네. 이거 뭐 몇 번을 더 보기는 봐야 하는데 지금 롯데의 사정이 네. 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1선발로 데리고 온 선수를 아유 뭐 잘 좀 해봐 뭐 좀 네. 몇 번 더 보지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 오자마자 막 빵빵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좀 봐야지 뭐. 그렇죠. 사실은 하나가 올 시즌 이 네.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들이 다 강속구 투수들을 아,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폰세 선수를 시작으로. 그런 점에서 올해 리그에서는 강속구 투수들이 통한다. 이런 그런 모습들 보여왔기 때문에 간보아 선수도 약간 그런 점에서는 또 롯데도 강속구 투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일환으로 데려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경기를 처음에 봤을 때 155가 나오길래 사실상 155라는 최고 구속이 2년 전에 기록한 기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평균 구속으로만 봤을 때는 15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가 155를 거의 매일같이 던진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던지는 것을 보면서 컨디션이 정말 좋나 보다. 공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런 견제하는 동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간보아 선수 영입할 때 여러 전문가 분들 평가나 이런 네. 것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간보아 선수의 역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이 정도 공을 던지고 구종 이 정도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관건이 포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간보아 선수의 이 적응을 돕고 또 간보아 선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건 포수의 역량이 엄청 크다 생각해서 네네. 사실 간보아 선수가 그전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도 견제에 취약한 동작이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렇죠. 정말 열려 있잖아요. 간보아 네. 선수 투구 동작이 그런 점에서 포수가 좀 든든히 좀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래서 유관원 선수의 역할이 정말 크겠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면서도 또 그날 경기에서 또 이 감독님 레이저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유관원 선수가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금 했습니다. 네. 바쁩니다. 이거는 뭐 좀 빠따도 잘 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한참 방망이가 조금 살아 그렇죠. 올라오다가 네. 요 근래는 약간 뭐 이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쩝니까? 돈 많이 받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 역할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롯데 마운드가 이렇게 뭐 절망과 물음표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석은 잊어라. 민석이는 나다. 바로 이민석의 발견인데요. 그렇죠. 네. 이 선수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이민석 선수가 정말 처음에 1군의 첫 선을 보일 때부터 너무 꼬였습니다. 부상들이 많았었고요. 뭐 하다못해 뭐 발가락 멍이네 이런 사소한 부상들도 그러니까요. 많았어서 제대로 선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속구 투수 선발 투수 좌완은 간보아 선수 쓴다고 치면 이민석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오른쪽에서 해줘야 네. 되는 그런 역할인데 선발진에 진입은 했어요. 진입은 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대만큼의 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이 바라던 강속구 투수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호재인데 이 정도의 호재는 있지만은 더 조금 기존에 잘 던져왔던 박세훈 선수가 좀 흔들렸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선발진이 지금 좀 점차 좀 지쳐 보이는 그런 네. 모습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점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세웅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을 시작했을 때 꼬꼬마 시절에 네. 또 보면은 이 박세웅을 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존의 선발진이 있어야 이게 빛이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가 지금부터 우리 집을 책임지도록 해라. 가서 돈도 벌어오고 쌀바도 하라. 밭도 갈고 네가 다 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선수가 기우뚱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네네네. 롯데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게 결국엔 타선도 그렇고 마운드도 그렇고 기존에 좀 든든한 선배들이 있고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우선 효과 받으면서 좀 가는 그런 느낌이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의 기존에 좀 토양이 좀 척박하다 보니 네네.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럴 때 이제 또 이 박세웅과 네. 또
그 동생도 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죠.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감보아 선수와 네. 이제 이쪽도 계통도 이제 좀 네. 이렇게 좀 잘 던져주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민석이라는 이 아주 귀한 오랜만에 나온 자원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타선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베테랑과 신구의 조화가 있는 팀들이 대부분 보면 우승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네. 왜냐하면 기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144경기 하는 동안에 뭐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우산 씌워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어르신 다리 아프세요? 비세요? 뭐 한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드디어 찾았다, 4번 타자. 네. 드디어. 나이온 킹인가요? 네, 나승엽인데, 네네. 이 나승엽이 선, 이게 요 근래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경험의 차이인 건데요. 나승엽 선수가 솔직히 작년에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었고 모든 전문가들이 저 선수 이 정도의 경험이면은 올해는 정말 3할에 무조건 15홈런 이상을 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7홈런을 치면서 가파르게 이게 쌓아나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승엽 선수 같은 이런 연차에는 아무래도 그 부진이나 컨디션 떨어졌을 때 그런 대처법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약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다가 본인만 취약한 상태고 팀이 잘 굴러가면 어떻게든 좀 묻어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인데 이게 나승엽 선수의 공략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중심에서 보이다 보니까 나승엽 선수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또 팀은 팀대로 처지고 또 이 나승엽 선수 또래 선수들이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들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점점 좀 많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하지만 좀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딱히 없는 것이 네. 나승엽 선수를 내린다 한들 누구를 또 올려서 그 자리에 맡은 또 그겁니다. 선수도 없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좀 믿었던 손혜영 선수까지 좀 부진을 하게 되면서 윤나고왕 심지어 이 황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누가 빠져 잘 굴러갔던 팀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도 지금 좀 안 되는 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선수가 극복을 하고 나가야 어쨌든 팀의 미래도 또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쉬는 날 어떻게 좀 정비를 할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작년에 미친 듯한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네네네. 사실은 팀 내에 최용우가 있고 그렇죠. 나성범이 있고 뭐 네네. 이렇다 보니까 놀아봐 한번 너 마음대로 뛰어놀아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소년 가장들 쫙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소년 가장들한테 자 너희들이 현재이고 미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가장 필요한 캐릭터가 네네. 이디오 같은 캐릭터가 그렇죠. 하나 딱 하나 있어서 정황만 봐라 우리가 더 세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하나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런 캐릭터는 좀 롯데에서도 40년 역사에 최동원 이대환 2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라는 거는 욕심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롯데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네. 매치업이 이제 어떤 팀들이랑 붙게 됩니까? 네, 일단은 키움을 만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키움을 만나는 것이 만약 호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반의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선수는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키움이 최근에 두산과의 경기를 1대0으로 2경기 연속 이기면서 그만큼 또 살아난 자신감 또 키움이 은근히 또 방망이가 정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롯데 상황에서는 롯데 말고도 키움을 만나면은 다 어떤 팀도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발 그 투수 발표하는 그 이름란에 저는 여자 야구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키움의 김현주 선수가 나오고요. 네. 롯데는 감보아 선수가 나오길래 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아와 연주. 보아와 연주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롯데로서는 키움이 최하위권에 있기는 하지만은 저 결코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롯데가 제 궤도를 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팀은 하위권 팀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잡아내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정말 상위권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롯데는 만약에 키움과의 경기에서 좀 비등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경기를 겪는다 하면은 지금 6월에 좀 큰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네. 그 뒤에는 또 잠실로 올라와서 두산을
만나게 됩니다. 두산 역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번 주 대진우는 나쁘지 않지만은 상대 팀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롯데는 일단은 트레이드 통해서 이렇게 좀 활기를 좀 찾아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은 롯데가 확실히 올해는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 박세진 선수가 뭐 어떻게 바로 거의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런 점들이 불펜에 좀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을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9위와 10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위를 먼저 만납니다. 네네. 10위와 9위를 만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전력이 좀 더 약한 팀이니까 괜찮지만 대부분 꼬이는 시즌은 그렇죠. 요런 팀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삐끗하면은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을 만났어.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을 만났어. 그래서 지는 건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네. 요런 팀들 만나 지면 그러면은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롯데로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의 그 로젠버그와 알칸타라를 만나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로젠버그가 알칸타라 그다음에 하영민인데 그렇죠. 다 주말 3연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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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말에 키움이 어디죠? 그 주말에 팀이 키움이 두려워할 텐데. LG죠. 항상 네. 연결감도 두려워했던 그 원투펀치. 바로 네. 만납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알칸타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좋아. 알칸타라. 좋던데요. 네. 하여튼 이 선수는 모르겠어 정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롯데의 이번 주의 행방은 대단히 중요하다. 6월에 이 빛이 되느냐 어둠이 되느냐를 네네. 이거를 좀 결정짓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올해 롯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뭐 2년 전에도 그 4월까지 뭐 한동희 선수가 월간 MVP를 받고 뭐 1위를 달리고 했다가 그 전반기를 마칠 때는 결국 5등 선에서 끝나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1위에서 5위로 떨어진 건 좀 차이가 크긴 컸었죠. 근데 결국은 이 5등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로서는 지금 순위에서 너무 처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삼성 KT가 워낙에 거세게 이렇게 맞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다가온 이번 주에는 정말 어렵죠. 5할이라는 그런 평범한 목표 자체를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모든 기록들 전반적으로 다 뜯어봤을 때는 지금은 좀 하향세를 타고 있다. 선발, 불펜 그리고 타격에서는 득점권이나 이렇게 좀 많이 부담 느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롯데가 어떤 계기를 이번 주에는 좀 마련을 해야 6월을 좀 수월하게 다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롯데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롯데 팬분들 기운 내시기를 바라고 롯데가 좀 잘해줘야 되는 게 저희 지금 담당 PD가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밥도 못 오자마자 먹고. 이렇게 우셨죠. 오자마자 고개 푹 숙이고 댕깁니다 지금. 네. 힘을 좀 주시기 바라고 업무의 효율성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편집을 위해.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와 함께 들어오겠습니다.